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지온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의 시대입니다. 바이오 제약이 영락없는 주도 섹터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오 제약이 향후 몇 개월 동안에도 주도 섹터, 주도조레스 역할을 한다라는 시장의 판단에 서게 될 경우에는 결국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도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 2003년, 2004년 초까지 AI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지만 주도 섹터의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미래의 실적을 땡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바이오제약 기준에서 지금까지는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 혹은 조만간 실적에 찍힐 수 없는 실적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도가 쏠렸다면은 이제는 실적에 찍혔을 때, 그러니까 먼 미래에 실적에 찍혔을 때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들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전지가 그랬듯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혹은 실적에 찍히는데 미국 정책 덕을 볼 수 있는 기업들, 뭐 SC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은 실적이 안 찍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적에 찍힐 수밖에 없는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면은 이제는 이쪽 섹터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커질 경우, 혹은 먼 미래에도 이쪽 sek터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클 것이라는 시장의 컨펌이 섰을 때에는 결국 먼 미래의 밸류에이션까지 땡겨오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먼 미래 밸류에이션까지 땡겨왔을 때 지금의 주도주가 더 업사이드가 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지만 먼 미래의 실적을 땡겨왔을 때 업사이드가 가장 큰 기업들의 지금의 업사이드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사이클에 조금 더 이어질 경우 결국 2차전지가 2030년대까지의 실적을 땡겨오면서 밸류에이션을 했던 것처럼 바이오 제약도 2030년도까지 혹은 4년 뒤까지 5년 뒤까지 실적을 미리부터 땡겨오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경향이 조금씩 생겨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메지온이라는 것입니다. 메지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투자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기회가 오면 메지온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롱 티슈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켜볼 볼만하다,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혹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큰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큰 비중을 실험으로써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래의 실적을 땡겨온다는 점에서 메지온,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지온이 어떤 기업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메지온에 대한 성공 가능성과 그리고 업사이드, 자, 성공했을 때 업사이드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언제 실적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과 성공했을 때 업사이드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메지오는 원툴이에요. 원툴. 유대나필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대나필에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은 상장 폐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도 될 정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나필이 어떤 약품이냐, 폰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폰탄 환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심실이 한 개만 존재하는 단심실 환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불치병 중에 희귀병 중에 하나이고, 사춘기가 될 때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이때도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기하급수적으로 크면서 심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피의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혈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그런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보다는 생명을 연명하게끔 해주는 혹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게끔 해주는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유라나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 경쟁 약품이 아예 전무하다는 거예요. 현재 폰트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외에는 치료제라고 할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조차 현재로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메지온의 유전화필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독점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임상 3상에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임상 3상에 이미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죠. 그런 오류들을 다 잡아서 이번 임상 3상의 2차 시도죠. 2차 시도고 FDA 측에서 먼저 메지온 측으로 임상 한 번 더 해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청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자, 메지온이 임상 1상에 실패했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그 당시에는 메지온이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IQV라고 해서 CRO 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에 임상을 맡겼어요.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 기업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주고 임상을 진행해주고 병원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이런 식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때 당시 2011년도 당시에는 메지온이 직접 하면서 메지온은 단 한 번도 임상 3상을 성공시켜 본 적이 없는 그런 바이오 제약사죠. 당연히 첫 번째 임상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30개 정도 병원에서 이제 폰탄 환자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었는데 각 병원의 데이터조차 제대로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 데이터 관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통일된 데이터 툴이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고 따라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 취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 및 취합이 아예 안 됐다는 거예요.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그냥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렇게 임상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관리도 안 됐어요. 당연하죠. 병원 관리가 안 되는데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환자 관리가 안 되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약을 먹지 않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혹은 중간에 중단해버리는 환자들이 있었었고 무엇보다도 슈퍼폰단 환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조군과의 차이가 별로 없게 나타나면서 임상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슈퍼폰단 환자예요. 자, 슈퍼폰단 환자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심실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라던가 운동 능력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환자들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약을 먹었을 때 운동 능력이 애초에 일반인과 비슷한데 약을 먹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임상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P밸류가 0.05 이하가 나와야 성공이죠. 이하가 나와야 성공이지만 0.09가 나오면서 0.092가 나오면서 1차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퍼폰단 환자가 섞여 있었고 임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조군과 차이가 별로 없었었고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메지온 측에서 주도권을 전혀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 까고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임상이었던 것이고 문제는 자 FDA에서 2차 임상해라 3상 임상을 다시 한 번 더 해라 대신에 P밸류를 0.05가 아니라 0.1 이하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0.1 이하만 나와도 성공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1차 임상 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P밸류가 0.09가 나왔어요. 1차 때 했었던 P밸류만 나오더라도 임상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일단은 임상 환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보통 임상에 실패를 하면 임상 환자 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임상에 실패한 약품이에요. 그 누가 마루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임상 2차 환자 때 오히려 더 증가를 하면서 1차 때는 1,500명의 환자가 모였지만 2차 때는 무려 3,200명 이상의 환자가 모였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약효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심했다는 게 아닙니다. 1,500명에서 2차 때는 3,200명이 모였고요. 이에 따라서 임상 환자 수를 400명에서 436명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IQV 측에서 메지온 측에서 면접을 진행하면서 임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자들만 골라 잡아서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임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저는 입소문이 퍼졌다고 보고 있어요. 폰탄 환자들 간의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그에 따라 2배 이상의 환자가 몰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1차 임상 때도 뭐 이런
글이라던가 SNS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할 정도의 그런 후기들이 꽤나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2차 때에는 세계 1위의 CRO 기업이죠. 임상 수탁기관인 IQVIA에서 현재 시가총액 50조 원가 넘습니다. IQVIA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병원 임상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지원 임상 환자 수가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1차 때에는 약을 먹지 않았던 환자,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임상을 진행했던 환자들, 혹은 중간에 그냥 무책임하게 임상을 중단해버린 환자들, 혹은 슈퍼펀드 환자들 섞였지만, 이번 IQVIA가 하는 2차 임상 때에는 면접을 보면서 환자들을 추려서 모범적인 환자들만 모집을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FDA 요청으로 인해서 슈퍼펀드 환자를 완전 배제시켰어요. 1차 때는 슈퍼펀드 환자에 대한 그런 존재 요무도 몰락했었기 때문에 슈퍼펀드 환자가 20%가량이 섞여 있었지만은, 지금 임상은 슈퍼펀드 환자를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P밸류가 0.05 이하여도 성공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는데, 0.1 이하로만 되면 성공해주겠다 밝혔기 때문에 이미 1차 임상 때 실패했던 임상도 0.09가 나왔었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임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IQ배 측에서 혹은 매지온 측에서 두 번째 임상 진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펀드 환자가 배제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FDA 측에서 공식 제안으로 인해서 P밸류가 0.05가 아니라 0.1 이하만 성공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매지온의 그 임상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내년쯤엔 중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중간 결과 나와서 내년쯤에 2025년 중간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지가 않다면 그대로 436명 혹은 환자 수를 더 줄여서 임상을 빨리 끝내겠다 밝혔고요. 만약에 중간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편차가 꽤나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자 수를 500명까지 늘려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중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꽤나 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약품들보다 성공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P밸류가 0.05가 아니라 0.1 이하만 되면 되기 때문이고, 0.1 이하와 0.05 이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평균 90점 맞는 학생과 평균 95점 맞는 학생의 그런 수준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평균 95점 맞으면 전교 1등이지만 평균 90점 맞으면 전교 10등 안에도 못 들죠.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로 FDA 측에서는 결국 불치병이고 희귀약이고 결국 유대나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드밴테이지를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폰탄 환자 수만 35,000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유대나필 복용 환자 대상의 타겟으로 하는 숫자가 25,000명 잡히기 때문에, 약가가 보통은 이 희귀약품격 같은 경우, 불치병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되는 약가도 있어요. 연간 10억 이상 되는 약가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나필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1억 정도,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로, 10만 불 이하로 한 6만 불, 7만 불 정도로만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상 실적이 1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9,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성공했을 때 최소 1조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각자가 밸류에이션을 해볼 경우 이 매지온이라는 종목의 업세이드가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중간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아직은 좀 있고, 그리고 실적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전혀 받지 않았었지만, 바이오직의 조조 섹터로 나서고 있다는 점, 조조 섹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먼 미래의 밸류에이션까지 땡겨온다는 점에서, 먼 미래 실적까지 땡겨온다는 점에서 임상 성공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측정했을 때 가장 크게 업세이드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매지온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조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PR 기준으로 10 정도만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 중간 결과를 보지 않고 기대감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은 딱히 우려할 만한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면 다달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현재 매지온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투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며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도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방으로 입장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홀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맘 기쁨당 혹은 필산한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매주에 대한 분석이었고 유전화필 혹은 폰탄 환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업사이드와 성공 가능성을 위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